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1930년대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된 석유 거래 하나가 정말 반세기가 훌쩍 지나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거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거대한 인과관계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자원 개발하자는 단순한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수십 년 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려 올라가 보죠. 1930년대입니다. 이때 막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미국은 이걸 깨닫고 있었어요. 아, 미래 세계의 패권은 바로 이 검은 액체, 석유에 달려 있구나. 이걸 직감한 거죠. 사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석유라는 게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연료가 아니구나. 이게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고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로운 권력이구나. 바로 오일 파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권력의 원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저 멀리 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8년에 일이 터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석유 회사가 정말 몇 년을 헤맨 끝에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검은 황금을 찾아낸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유전 하나 발견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중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거래가 만들어낸 파트너십이 정말 기묘하거든요. 뭐랄까 위태위태한 동거? 애초에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문화가 오직 석유라는 이해관계 딱 하나로 묶여버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둘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 한쪽은 산업, 확장, 세속적인 문화를 앞세운 젊은 초강대국, 미국. 다른 한쪽은 엄격한 교리와 종교법으로 똘똘 뭉친 고립된 왕국, 사우디. 와, 이 둘이 손을 잡았으니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던 거죠. 상상해 가세요.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에 말 그대로 미니 미국이 뚝딱 생긴 거예요. 에어컨 빵빵 나오는 집에 야외 영화관에 심지어 사우디에선 상상도 못할 여성 운전이나 술 마시는 모습까지. 이게 당시 사우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신성한 땅이 이교도들의 문화로 더럽혀지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보였던 겁니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사우디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미군 공군 기지를 짓는 건 허락해 주겠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절대로 당신들 깃발을 우리 땅에 꽂히는 마시오. 이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깃발 하나 꽂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의 신성한 땅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났던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이 이것저것 많이 짓잖아요. 기지도 짓고 마을도 만들고. 당연히 이걸 다 지을 건설업자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한 가족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이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를 맡긴 파트너가 바로 현지 건설업계의 거물 무함마드 빈 라덴이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회사는 돈과 권력을 말드라로 싹쓸이했죠. 그리고 그는 자그마치 54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그 많은 아들 중에 한 명, 바로 그 한 명의 아들이 이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오사마.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아들의 눈에는 조국을 파는 배신행위로 보였던 겁니다. 젊은 오사마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정부랑 우리 아버지는 저 사탄 같은 미국 놈들이 우리 신성한 땅에 들어와서 판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이런 분노가 그의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갔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은 1990년으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갑자기 쿠웨이트를 침공한 겁니다. 바로 옆 나라가 침공당하자 사우디 왕가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우디 왕가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요.
첫 번째는 빈라덴의 제안. 걱정 마십시오. 저에겐 소련군도 박살낸 무적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왕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제안이었죠. 우리에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빈라덴의 제안에 대한 사우디 왕자의 대답이 정말 가혹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거든요. 쿠웨이트에는 동굴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동굴에 숨어 게릴라전 하던 너희 방식이 평평한 사막지대인 쿠웨이트에서 통하겠냐는 아주 신랄한 조롱이었던 거죠. 이 말 한마디에 빈라덴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맙니다. 결국 사우디는 미국을 선택했고요. 그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이 이라크 군대를 그냥 압도적으로 박살내버렸죠. 이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과 사우디 왕가의 브로맨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우디의 이 선택, 그리고 빈라덴에 대한 이 거절, 이 딱 하나뿐인 사건이 어떻게 21세기 세계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잠깐만 도와주러 왔다던 미군과 그 기지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눌러앉은 거죠. 굴욕감에 치를 떨던 빈라덴에게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신성한 땅에 대한 영구적인 모독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 흐름을 보세요. 1991년 미군이 사우디에 영구주둔하게 됩니다. 여기에 격분한 빈라덴이 복수를 다짐하고 90년대 내내 미국을 상대로 크고 작은 테러를 일으키죠. 그리고 마침내 2001년 9월 11일 그 끔찍한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정말 모든 게 그날 사우디 왕가의 선택에서 시작된 거대한 도미노 쓰러뜨리기 같지 않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91년 이전에는 그냥 최소한의 인원만 있었는데 1991년 이후로는 미군 주둔 규모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죠. 활활 타오르는 빈라덴의 분노에 기름을 그냥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1930년대 사막에서의 작은 거래 하나, 그리고 1990년 왕궁에서 내린 결정 하나. 이 작은 날갯짓이 불러온 거대한 폭풍, 이 나비 효과는 과연 언제쯤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